안녕하십니까. 자, 부자 마인드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96쪽에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로 인식을 해서 현재 자기가 무능한 상태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매 컨설턴트를 많이 한 50명 가까이를 거쳐 지나갔는데요. 넘은 것 같아요. 그걸 세보진 않지만 하여간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어떤 무지에 대한 건 황당한 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중국집의 요리 주방장을 구인합니다. 구인. 그랬을 때 그 요리사 주방장이 와가지고, 지원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묻기를, 너 그 중국 요리 잘하니? 그랬더니, 지금은 못하는데 당신이 가르쳐 주면은, 중국집 요리사로 취업할게요. 이런 벙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웃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디자이너를 모집하는데 포토샵을 모르는 애가 지원해가지고 가르쳐주면 배워서 할게요. 이런 소리 하면 벙찌듯이. 경매의 회사에 경매 컨설턴트를 모집하면 경매를 알고 오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 초짜를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면 가르친 것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투자되고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 사람 내가 봤냐면, 자기를 부려먹으려면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걸 보고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you go home, 너 집에 가라. 벙찌는 너 정도의 머리를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남에게 해코지만 하지 이익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경매를 취업하고 싶으면 경매 학원에 가서 경매를 배워오면 되는 거지. 경매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경매를 여기 와서 배우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되게 오만방자한 거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태도 돈을 못 벌어놓고서는 새삼 경매 시장에 와가지고는 되게 깐깐한 아줌마의 명품 백화점에 온 깐깐한 어떤 아줌마의 그 어떤 눈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기도 안 차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컨설턴트를 데리고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는 정말 수많은 군상들을 받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였고, 그래서 경매 교육을 가르치면 사람이 좀 달라지려나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경매 교육 쪽에는 또 다른 진상들이 또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무엇을 갖다 놔도 어떤 사람이라든 모이면은 그 또라이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고정적으로 황당한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이상한 사람들 꼭 생긴다. 첫째, 배은망덕한 사람 생기고, 둘째,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 생기고, 셋째, 지가 주인공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썼던 게 99쪽에 돈은 고수가 더 좋아한다라고 했던 챕터입니다. 자기가 돈 벌려고 경매를 선택했는데 자기가 지금 배우러 오는 이 곳이 돈을 더 좋아하는 고수가 있는 곳이다. 그럼 돈을 더 좋아하는데 내가 너한테 뺏기겠냐,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돈을 더 좋아하는 고수한테 와가지고 돈 가지고 그 주판을 땡기는 거 보면은 이게 아둔해도 보통 아둔한 게 아닌 것이죠.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보면서 내가 더 잘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좋아한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수라면, 경매 고수를 만나면 경매 고수는 여러분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경매 고수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뺏어갈 게 아니고 돈을 보태주면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변호사나 세무사나 약사나 의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돈을 줍니까? 돈을 뺏습니까? 돈을 주죠. 그러면 돈을 많이 줍니까? 적게 줍니까? 많이 줄수록 좋은 데에서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싸구려 여관을 가면 돈을 적게 내지만 비싼 호텔에 가면 돈을 비싸게 내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외식 한번 안 해본 사람인갑네.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사람도 은근히 많은데, 그러기에는 여기는 그 전문 요리점이죠. 그죠? 법원 경매 전문 요리점이기 때문에
요리집에 와가지고 짜장면 찾아버리면 안 되죠. 그죠? 짜장면은 요 앞에 가까운 중국집 가는 것이고, 요리집 와서는 요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자, 101쪽에 진정으로 돈을 좋아해야만 부자가 된다.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왜 돈은 소수에만 갈까요? 무슨 일이든지 진정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진짜 좋아하냐? 돈을 진짜 좋아하냐? 돈을 진짜 좋아하면은, 이번에 뭐죠? 망한 룸사롱 있었던 거, 있죠? 연예인이 운영했다가 이번에 마약 사건, 폭행 사건으로 폐문했던 그 장사 있죠. 그게 있는데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업에서 정말로 돈을 막 흥청망청 하루에 몇 억씩 들어오니까 이게 영원할 줄로 착각하냐. 불가능하다 이거는. 경찰한테 뇌물 주고 국세청에 뇌물 주는 상태로서 못 버틴다 이거는. 그랬죠. 거기가 강남경찰서 관할이었고 아마도 분명하게 거기에서 뇌물고리가 100%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그게 버닝썬이죠. 버닝썬. 근데 그걸 이제 대충 덮었죠. 덮은 거지. 그냥 관련된 사람만 처리했지 공무원 처리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은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그렇게 떼돈을 번다면, 그럼 떼돈을 버니까 오만 방지해져서 손님을 두들겨 팬 건데, 만약에 그렇게 패고도 잘 될까? 돈을 진짜로 좋아한다면 그 사업이 영원히 유지되길 바랬을 거고, 그러면 살얼음판 걷듯이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철학이 커져야 되는데,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커지면 조만간 문 닫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아셔야 돼. 그럼 나는 사업 아닌데요. 아니, 경매도 사업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꼴랑 몇 개 하다가 이 물건 저 물건 사보면 이제 기고만장해질 때가 온다. 그럼 기고만장해지면은 이제 그때는 또 이상 야릇한 습관과 버릇이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심이 뭐냐? 난 경매 투자인데, 경매 투자라고만 생각하고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면, 별 볼 일 없이 한계가 금방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그 감명깊게 읽었던 책에 이제 그 미국 책인데, 그게 백만장자 마인드란 책에가 하나가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부자인데 과거에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는 또 갑부였나 봐.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보고, 야, 너는 네 하는 거 보니까 매번 망할 수밖에 없더라. 아니, 무슨 소리세요? 나는 사업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너는 돈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반성을 가만히 해봤더니 어려서부터 그 돈 얘기만 하면 아빠나 엄마가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 유명한 게 있죠.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내가 돈을 찍어내냐? 나를 갖다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돈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다 보면 그 아이가 잠재 능력 속에서, 의식 속에서 돈에 대해서 막 좋아하지 않는 거죠. 밥을 벌어먹어야 살고 입에다가 쌀을 넣어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부자 되려고 생각하는 직장인 별로 없어요. 직장인들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지금 부자 될래? 부자 될 꿈 있니?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할 수가 없지.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그 이상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 같은 경우도 그러죠. 벼룩이 혼자서 이렇게 높이 뛰는데 이 조금 낮은 통에다가 넣어놓고 한참 있다 통을 열면 통이 해체가 돼 있어도 그 뛰면서 머리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 한계 이상은 못 뛴다고 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재 능력을 키워주려고 저는 우리 과거의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더 할 수 있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경매 경부고속도로잖아. 왜 안 돼? 되지? 실컷 가르쳐도 저는요 이래서 겁이 나고요. 저래서 겁이 나고요. 이럴 것 같고요. 야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거는 뭐 누구는 가르쳐주면 금방 깨닫는데 누구는 막 그냥 등을 떠밀어도 안 가려고 그냥 버티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구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퇴굴심이 강한 자는 구제하기 힘들다. 예. 나 같은 게 되겠어? 그건 겸손이 아니고 멍청한 거죠. 구제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부정적인 인식이 잠재되어 있어서 대부분 돈을 좋아하지 않고요. 돈을 진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만났던 과거의 지사나 딱 보면 얘네는 돈 못 벌게 생긴 애들은 있는데 걔네들한테 야, 돈 좀 아끼지 말고 좀 써라. 써라. 돈을 그렇게 아끼는데 돈이 오겠냐? 돈을 아끼면 오겠냐? 돈은 유통되는 것이다. 안 온다. 돈도 자기의 주인을 찾는 눈이 있고 뭔가 호방하게 써줄 수 있는 거. 돈의 속성은 돌아다니는 것이고 돈은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속성을 이해하는 주인을 찾지 가다 놓고 농이나 어때 장판 밑에 넣어버리고 금고에 넣어버리고 쓰지 않고 짠돌이처럼 생활하는 사람에게 돈이 올 리가 있겠냐. 안 온다. 이거는 돈의 우주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죽어도 안 써요. 말을 안 들어. 아, 난 경매 배우러 왔지 돈을 배우러 온 거 아닌데요. 뭐 이러던데. 네. 돈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돈을 좋아한다면 돈을 종이나 노예처럼 보지 말고 돈을 이웃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보는 연습을 해라. 잘 썼다. 자, 선인성과에 대한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이거를 3강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자 마인드는 딱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족함을 알라, 한 가지는 선인성과 악인학과. 제가 회사를 설립을 처음 딱 했을 때 회사 기둥에다가 한문으로 선인성과 악인학과를 스카시로 출력해서 벽에 붙여놓고 출퇴근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과 사업의 방향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좋은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생기는구나. 스스로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좋은 원인과 나쁜 원인을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한테 좋은 원인으로 손 내밀었다 물릴 수도 있죠. 독사의 속성은 그냥 지 아니면 그냥 직성대로 막 누구든지 물어 제끼는 스타일인 거죠. 그죠? 개 같은 경우는 배은망덕한 짓을 잘 안 하죠. 충성을 하고 주인에게 바치고 의리를 지키는 짐승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짐승은 여태 먹여 살려줘도 금세 물어 뜯어버리는 짐승이 있는 거죠. 배은망덕한 짐승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원인인 줄 알고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좋은 원인을 베풀었다가 눈탱이를 맞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쁜 원인을 지었는데 내가 좀 실수해서 이 사람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의외로 좋은 보답을 해줄 때 이건 사람의 부류가 다른 것이구나. 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좋은 원인과 나쁜 원인이 아직은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올 건지 저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올 건지를 사실상 배움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행착오. 그래서 그래도 원칙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죠? 명도를 할 때 지가 혼자 긴장해가지고 상대에게 경계심을 주고 헐뜯으면 당연히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도할 때도 가는 말이 좋아야지 오는 말이 곱지. 그래. 가는 말을 좀 좋게 해봐야 되겠다. 그럼 시세조사법 할 때도 이의각법, 칭찬화법 네 가지를 써라 했지. 오케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인 겁니다. 그게 인과의 법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세조사법을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인성과 악인학과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조사할 때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한두 번 이의각법, 칭찬화법 넣는데 나중에 리포트를 딱 보면은 전혀 없어. 이익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냥 나 용건 보고 볼일 보겠다. 그냥 화장실 같은 개념으로 공중화장실 아시죠? 배설 개념. 이게 자기 집 화장실에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쓸까 싶은데 공중화장실 가면은 지저분해서 서 있기가 힘든 자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방을 많이 뛰면서 남자 화장실 가보면은 막 밑에가 지저분해. 그러면 그거를 자리를 깨끗한 데를 찾아서 피해 다니면서 왜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살까? 그냥 내 거가 아니니까 너무 막 하는구나. 저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사람들이 뭐가 되겠냐. 선인성과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호떡 장사를 하면 부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호떡 장사를 안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안 되고 싶고 먹고만 살고 싶다 그러면 호떡 장사 해도 됩니다. 호떡 장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예, 대표적으로 부자가 안 되는 직업 유죠. 그러나 내가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이 됐놓고 부자가 돼야지 하면 그거는 이상한 계산법이고 부자가 안 된다. 그지만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아, 난 안정적인 걸로 만족해야지. 그러면은 공무원 하면 되는데 부자 되고 싶다면서 공무원 하니까 자꾸 뒷돈 받고 뇌물 받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잘리기도 하는 것이죠. 은행은 부자 되냐? 안 되죠. 다른 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경매를 하기에 최악으로 안 좋은 게 이제 이렇게 정규적으로 매일 나가는 직업인데 그래도 시세조사법에 의거해서 18회주생들은 은행원 죽여도 돈을 번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많아요. 회사원도 많고. 자, 쌀로 밥을 지어야지 모래로 밥을 지으면 안 되죠.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신심 있고 선하지언정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야 되는 것이지 모래를 씻어가지고 밥이 지어지겠습니까? 안 지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성품이 선하냐 어떤 악하냐를 떠나서 그 전에 사람이 똑똑하냐도 중요한 거다. 이게 쌀인지 모래인지를 분간하는 지혜는 있어야지.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해도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땅에 어떤 요거는 이제 댓글을 좀 써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요게 제가 옛날에도 강의를 그렇게 할 때 항상 그 칠판에서 할 때는 이런 걸 설명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여기 셋이 서 있다 이게. 근데 보물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보물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파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루에 5시간을 파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을 파면 결국은 보물은 누구 겁니까? 이 사람 거다 이게. 아 그래요? 10시간을 하나 1시간 하나 5시간이면은 10시간짜리가 돈을 가져야죠.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보물이 있는 자리를 파야지. 그게 바로 방향성이다 이게. 그게 바로 지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쌀로 밥을 지어야지 모래로 밥을 지어지냐? 안 지어진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으면은 밥을 짓는 성실한 마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쌀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하고 뭐 하늘을 향해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다 멍청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쌀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재테크도 돈이 되는 재테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돈 안 되는 재테크에 실컷 가서 놀아놓고서는 돈 날린 다음에 하늘이 무심타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력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지혜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중요하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려면 법무사와 세무사의 교훈을 두텁게 쌓으세요. 야근약사에게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그 협회 법무사하고 세무사 변호사가 있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교육생 중에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에서는 소개해 주죠. 왜? 우리 법무사 세무사가 소개해서 거래가 되면 이익을 보니까. 그 다음에 협회 교육생이 물어보니 당연히 독이하니까 거래하는 데는 감출 이유가 없죠. 거래를 해줬네. 그러면은 뒷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뒷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데가 있어. 자기가 누구긴 교육생밖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왜 안 떠받아 줘? 왜 내가 물었는데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줘? 친절 정도가 있겠죠. 그 사람은 친절하게 말했는데 자기는 더 많은 기대를 했나 보죠. 뭐 엎드려서 자기를 모셔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생의 어떤 신분은 경매 초짜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한 척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인성이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쓴 거예요. 이것 좀 보고 좀 공부 좀 시작해라. 너희들은 안 된다. 그 마음 가지고는 금방 부러지고 금방 없어진다는 것을 다시 꼭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가 자기를 뭘 보고 좋아합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돈을 쓰면 되지. 호텔에서 주방장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해. 호텔에 가서 딱 차를 대고 호텔 지배인이나 종업원이 나를 잘해주기를 원해. 그럼 비싼 요리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한테 소개까지 해줬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더 협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아이고 뭐 협회에서 해준 대로 했더니 나를 왕처럼 대우 안 해줘 라고 말하면서 또 옆 사람 또 귀 얇은 사람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하고 이게 유포하는 걸 보고는 제가 협회에 거래하는 곳은 건네주지 말아라. 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금지를 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다른 경매학원도 그런 거 안 알려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능하면은 딱 우리 그 직원들한테도 이 교육생이 정말로 또 뒷담화할 사람이 아니라면 소개해주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협회에 소개해줬다고 해서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